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중복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이 뭐냐 하면 일단 말 그대로 중복해서 조합. 조합이 뭔데? 우리가 사실 배웠어요. 조합이란 C 기억나세요? NCR 했던 거. 조합, 선택하는 거. NCR이 뭐였어요? NC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 그죠?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는 것만 하는 게 조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62 그러면 무슨 뜻이었죠? 네. 서로 다른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나열은 이제 P가 되는 거고, 퍼미테이션 P, 이건 컨비네이션 조합이죠. 62가 되는데,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산 방법은. 물론 이제 쉽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6부터 2개, 또 2부터 1까지. 그렇게 해서 약분하면 15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LCR과는 공식에 의하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리고 이거에서 이거 뺀 600인 걸마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연산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62는 또 65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64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네, 64는 62와 똑같다, 이런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뭐였다고요? 네, 중복 조합.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뽑은 거를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뽑은 걸 또 뽑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3개를 뽑을 거래요. 오, 아니 2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뽑으려면 그 중에서 또 뽑아야 되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한번 나열해볼까요? 자, 서로 다른 2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이런 얘기 하겠죠.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A를 3개 뽑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A는 2개만 뽑고 B를 하나 뽑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A 하나에 B를 2개 뽑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A 안 뽑고 B만 3개를 뽑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 A하고 B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았어요. 지금 3개를 뽑았죠. 그럼 답이 몇 가지예요? 눈에 보이다시피 4가지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 기호가 NHR이에요. 기호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A라는 문자하고 B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A만 3개 쪽 있죠? A를 만약 왼쪽에 이제 배열하고 B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배열을 한다면 여기 중간에 막대기로 이렇게 경계선을 한번 잡아보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여기에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경계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네, 오른쪽에 2개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막대기, 경계선의 왼쪽에 A를 쓰고 경계선의 오른쪽에 B를 쓴다고 가정한다면, 자, 지금 A만 나와 있으니까 경계선이 왼쪽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B는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경계선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표현해본다면 이 경계선 왼쪽에는 A를 쓰는 거였는데 A가 지금 안 써졌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마치 보니까 얘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 둘, 셋, 4개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가 나열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빨간 거에 의시를 한번 보도록 하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이제 놓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개 중에 경계선을 제외한 세 개를 뽑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경계선 제외하고 경계선 제외하고 그죠? 자리를 본다면 결국 네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죠.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더라. 4, C, 3 또는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4, C, 1 이게 똑같이 오지. 근데 교재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A하고 B를 막대기를 경계로 해서 왼쪽에는 A가 무조건 써진다고 생각을 하고 막대기 경계선의 오른쪽은 무조건 B가 써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문자를 다르게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동그라미로 표현해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경계선의 오른쪽에는 누가 써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B라는 게 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가지수는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B를 써도 안 써도 지금 이렇게 경계선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가지수를 계산하는 데는 똑같이 네 가지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A, B를 보지 않고 칸막이로 이제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경계선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몇 개씩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네 자리인데 세 자리만 선택하는 방법과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다? 4C3.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또 그것과 별개로 이건 같은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다른 거, 그치?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라는 녀석하고 또 이 경계선 막대기라는 녀석하고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게 세 개 있네요. 우리가 좀 전에 학습한 게 뭐였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고 경계선이 하나 있으니까 네 개를 나열했는데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이 동그라미 세 개랑 막대기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세 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그리고 막대기 하나 있으니까 1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서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요것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2H3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또 나누기 1 팩토리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NCR 했을 때 4C3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4팩토리얼 나누기 여기가 3팩토리얼 그리고 이거에서 이거를 뺀 4 빼기 3팩토리얼 4 빼기 3팩토리얼 다 1팩토리얼이니까 이거하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같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4C3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맞춰볼 때 이 4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랑 막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아까 몇 자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세 자리를 만든다 그랬었죠? 그치? 근데 막대기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네 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자리까지? 근데 그렇다면 서로 다른 문자 두 개하고 그 둘을 경계선으로 나눈 막대기까지 포함해서 세 개가 된 거죠. 세 개. 이해됐어요? 그 중에서, 그죠? 일단은, 근데 세 자리 만든다고 했으니까, 세 자리 만들 건데, 이렇게 세 자리 만들 건데, 경계선까지 포함돼서 네 자리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문자가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은,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뽑을 건데, 경계선 하나가 추가돼서 네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다가 1 더해서 요거를 구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A, B가 아니라 A, B, C 이렇게 세 개 중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선택한다. 이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계선이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자리를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A, A, B, C 그랬다면 경계선이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네 개에다가
경계선 자리까지 두 개가 포함돼서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얘네들 똑같이 이렇게 안 써도 이 두 번째 자리에는 그렇죠. B가 오고 경계선 두 번째 오른쪽에는 C가 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경계선 두 개를 합해서 6개 중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하는 방법과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개라는 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원래 4개에다가 참 기호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그죠? 근데 이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세 문자의 경계선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2개가 필요하겠죠. 여기 써있는 숫자보다 하나 적은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과 이것까지 합친다는 거죠. 결국 3보다 하나 작은 거랑 4랑 합한 것 중에서 4개를 뽑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더딘 친구들도 있으면 스페이스만 눌러서 잠깐 멈춘 다음에 요걸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NHR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다른 N가지가 있는데 경계선은 그거보다 하나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N에서 하나 뺀 그 경계선의 개수와 지금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경계선의 개수하고 여기 뒤에 R개하고 합해서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NHR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요것으로 대신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럼요. 너무 쉽습니다. 자,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도 되니까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요 강의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중복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배웠던 중복조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응용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거듭 되새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것과 지금 배운 중복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이것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항이 몇 개로 이루어집니까? 3개로 이루어지죠? 항의 개수가 3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전개해서 나타내어지는 항은 몇 개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개수가 지금은 3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 A 곱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친구는 이 개수는 필요 없고 어떻게 생긴 항이냐 이런 거죠? A, B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항은 B, B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우리 중복조합 개념 잡았을 때 막대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막대기 생각 안 나요? 막대기?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게 되면 이거 아까 그거 아닙니까? 아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가지가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 막대기까지 쳐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네. 3, C, 2와 같다. 그러니까 답이 몇 가지예요? 3, C, 1이니까 답이 이렇게 3가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2개 중에 그죠? 중복조합으로 표현하는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겁니까? 2개를 뽑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2가지의 막대기 경계선을 치는 것은 하나가 생기니까 3개가 된 거 아닙니까? 3개랑 그죠? 요거
막대기의 개수가 경계선이 하나 그리고 두 개를 하는 거니까 합쳐서 세 개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3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한번 알아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이다. 허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 와,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전개 못하잖아요. 그치? 네. 이것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이것도 그럼 생각해보면 문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제곱이면 2차가 나오죠? 그거 정도는 알 거예요. 여기가 3이면 3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여기 6차면 6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6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은 A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 5제곱 B라는 녀석은 A가 5개 그리고 B가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아까처럼 경계선 막대기를 이렇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가 AB만 있는 게 아니라 A제곱 B 세제곱 C 이렇게 된다면 A가 2번 나오고 B가 3번 나오고 그럼 C가 한 번 나올 테니 그럼 경계선의 개수는 몇 개가 생깁니까? 여기하고 여기 합해서 2개의 경계선이 더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선의 왼쪽에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A가 오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선하고 첫 번째 경계선 사이에는 무조건 누가 온다? 그렇죠. B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계선 오른쪽은 C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A, B, C라 나타내지 않아도 거기에 누가 올지를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네, 서로 다른 문자 3가지를 통해서 6자리를 선택할 건데 경계선 2개를 포함해서 8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알파벳, 문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을 선택하는 건데요. 그죠? 6번을 선택하는 건데 계산 방식은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하나 빼는 건데 실제로 왜 8이 되느냐 하면 문자가 3개면 경계선이 몇 개가 더 생겨요? 2개가 더 생기죠?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에다가 여기 있는 6을 합쳐서 그 중에서 6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8C 6이 되고요. 이것은 8C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4, 7, 28, 28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세제곱.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서 하나를 빼니까 3 더하기 3. 그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6이 3이 되겠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 가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는 8. 그때 x하고 y에 들어가는 정수에는 몇 가지인가,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해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는 몇 개인가?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수예요? 음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0도 들어가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정수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0을 포함한 양의 정수해.
그래서 0과 자연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 아닌 정수인데 일단 무식하게 좀 한번 알아보면 x, y, z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는 뭐 8, 0, 0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또 7, 1, 0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7, 0, 1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죠? 자, 이 가지수는 몇 가지인지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8번을 선택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x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y가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느낌 왔어요. 어떤 느낌 왔어요? 여기 이렇게 경계선 넣으면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 3, 1 그러면 이거 뭐예요? x가 하나, 둘, 셋, 네 개 경계선 들어가고 또 y가 또 3개니까 하나, 둘, 셋 또 경계선 또 들어가고 또 z 하나 들어가고 결국 몇 개인가 보세요. 몇 자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만들 건데 서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8자리 만들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선이 2개 포함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알파벳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한다? 8개를 선택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경계선은 하나 작은 2가지가 더 늘어나서 결국 2에다가 8을 더한 것중 8개를 선택하라는 것이니까 10씩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씩 2가 되겠죠. 물론 계산하는 방식은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시면 5, 45 이렇게 45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의미 아닌 정수해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해. 근데 양의 정수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양의 정수해. 두 번째 경우는 양의 정수해. 양의 정수해라는 것은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0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내가 볼펜 8자리가 있었는데 상자가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 방금 전에 마지막에 했던 이 경우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를 넣고 여기에 3개를 넣고 여기에 하나를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개를 넣으면 된다? 8개. 근데 양의 정수해라는 것은 이렇게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0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하나 그리고 안 넣으면 이런 빈 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를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냐 하면 빈 상자가 없어야 하니까 하나씩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X에도 Y에도 Z에도 하나씩 먼저 줘. 그러면 총 8개를 담아야 하는데 몇 개를 지금 담았어요? 3개를 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이제 여기다가 5개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0, 0, 1이라도 5, 0, 0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씩 넣었으니까 0이 아니죠. 이미 아까 넣어줬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양의 정수인 경우는 하나씩 미리 주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원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인데 상자에 하나씩 담아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하나씩 담아줬으니까 선생님이 x 다시라고 할게요. y 다시 z 다시 이렇게 하나씩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8개 있었는데 하나씩 미리 줬으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3개 줬으니까 5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엔 5, 0, 0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왜요? 0이면 안 된다면 아니지. 이미 상자에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6개, 1개, 1개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하면 되겠죠? 3H 5니까 뭐가 될까요? 하나 빼니까 2, 5, C5 그래서 7, C5
결국은 7, C2. 그래서 계산은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3, 7은 21.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양의 정수회 어때요? 대학이 진학이 목표가 정해진 친구들은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봐야 할 텐데요. 그때 이러한 문제들은 중복조합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과 내용상 그거 어려워서 난 모르겠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대학 진학의 목표가 있는 학생은 이것을 충분히 암기하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중복조합에서 양의 정수해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해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알아봤는데 여러분 교과서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충분히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